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쓰러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애초에 그 왕관을 쓰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꿈꾸던 한 남자가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원치 않는 왕좌에 앉아야만 했던 기구한 이야기가 과연 믿어지시겠습니까? 고려의 34대이자 마지막 왕, 공양왕. 우리는 흔히 그를 만국의 군주라 부르며 천년 왕조의 몰락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울어진 배에 홀로 올라 시대의 경랑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쓸쓸하고도 비극적인 희생행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을 넘어 고려라는 위대한 왕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전환점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무력감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서사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 얼마나 필연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 될 겁니다. 공양왕의 삶을 통해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시대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찬란한 왕조였지만 공양왕이 왕위에 오르던 1389년 무렵에는 이미 그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조의 명맥을 잇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권문세족들의 탐욕스러운 횡포와 끊임없는 외구의 침략,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사대부 세력의 부상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죠. 마치 위태롭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에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한 남자가 역사의 강요로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입니다. 공양왕의 본명은 왕효였습니다. 그는 태조 왕건의 6대 손인 신종의 7대 손으로서 비록 왕실과 혈연은 닿아 있었지만 왕위 계승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인물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정치적인 경랑에서 벗어나 그저 평범한 왕족으로서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그런 개인적인 여유와 바람을 허락하지 않았죠.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성계와 신흥사대부 세력은 전왕인 우왕과 청왕을 폐위시키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왕을 찾고 있었고 결국 왕효의 왕위에 자리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성계 세력에게 왕효는 완벽한 선택지였을 겁니다. 그는 정치적 기반이 미약하고 세력이 약했으니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허수아비 왕으로 안성맞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389년 11월 왕효는 원치 않는 왕관을 쓰고 고려의 34대 국왕, 공양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는 고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천년 왕조의 마지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에 불과했음을 당시에는 아무도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많은 이들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명목상으로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성계와 신흥사대부들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으니 그의 왕위는 마치 이름뿐인 화올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성계 세력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며 자신의 존재감을 지워야만 했죠. 마치 끈이 묶인 꼭두각시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손을 놓고 체념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왕으로서의 처절한 책무감이었을까요? 그는 나름대로 기울어져가는 고려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공양왕은 즉위 초부터 전민변 정도감의 재설치와 같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권문세족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는 정의로운 시도였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이미 견고하게 자리잡은 기득권 세력과 이성계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작은 우산을 펼치는 것과 같았달까요. 그의 선의와 노력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힘이 없었던 겁니다.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고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체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겠죠. 어쩌면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이 언제쯤 끝이 날지 고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망보다는 깊은 체념이,
강한 의지보다는 고뇌가 더 깊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왕국의 군주라는 오명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공양왕의 짧은 재위 기간을 관통하는 비극적인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국의 군주라는 오명 뒤에 감춰진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공양왕의 짧은 재위 기간을 관통하는 비극적인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결국 고려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거친 파도가 되고 말았죠. 그의 무력감은 깊어질수록 이성계 세력의 권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 군사적 기반을 공고히 한 이성계는 이제 정치적 주도권까지 완전히 장악하며 고려의 심장부를 옥죄어왔습니다. 조정은 이미 그의 손아귀에 있었고 공양왕의 어전은 한낱 장식품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혼돈의 한가운데서 고려를 지키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온건개혁파의 수장이자 공양왕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정몽주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죠. 이성계 세력에게 정몽주는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제거해야 할 숙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선주교에서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궁궐을 강타했습니다. 공양왕에게 정몽주의 죽음은 단순한 신하의 상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언덕이 무너지고 고려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정몽주의 죽음 이후 공양왕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일말의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었을 거예요. 궁궐은 마치 거대한 상여처럼 침묵과 죽음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고 왕의 처소에는 깊은 한숨과 체념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려의 숨통을 조여왔고 공양왕의 폐위는 그저 시간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백성들 또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예감하며 숨죽이고 있었죠.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듯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공양왕에게 멈춰섰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남자,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행복했을지도 모를 그에게 폐위라는 가혹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성계 세력은 더 이상 허수아비 왕을 둘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고려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쓸쓸하게 어좌에서 내려와 초라한 행색으로 정든 궁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천년 고려의 무게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비통함이 고스란히 묻어있었을 겁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그의 길은 고려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공양왕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필요 없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종말을 넘어 고려라는 장구한 왕조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찬란했던 고려의 상징들은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조선의 기치와 상징들이 우뚝 솟아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죠. 공양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무력감과 깊은 고뇌, 그리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선물하죠. 그의 비극은 단순한 왕의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중요한 기록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짊어져야 했던 숙명적인 무게를 상징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만국의 군주라는 짧은 수식어 뒤에 가려진 공양왕의 고뇌와 그가 짊어졌던 시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겁니다. 공양왕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어좌에 앉히고 결국 폐위시킨 이성계와 신흥사대부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을 닫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그들의 진짜 속마음과 그들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